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이 되었을 때 그럼 이제 어떤 종류의 책임을 지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크게 이 민사 책임하고 형사 책임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은 각각 별개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 중에 어느 하나의 책임만 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두 가지 책임을 모두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형사 책임은 이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 저작권자가 고소를 했다, 또는 이제 뭐 고소를 하지 않았지만 또 영리적으로 하고 또 상습적으로 했을 때는 그 고소가 없어도 처벌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라고 해서 이 고소가 없으면은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침해 행위가 영리적으로 이루어졌거나 또는 상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그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사를 해서 침해했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면은 이제 검사가 처벌하는 기소를 하게 되죠. 법원에 처벌을 해달라는 기소를 하게 되는데 이제 형사 책임은 보통 그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보통 이제 약식명령이라고 해서 이제 이 벌금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그 약식명령에 대해서 법원이 이제 인정을 해서 그 약식명령대로 벌금을 부과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민사 책임은 그 어느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져야 하느냐 이것을 이제 그 법원이 결정해 주기 전에 이 피해자와 그 권리자죠. 그 권리자와 침해자 사이에 합의에 의해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그 소송을 제기해서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민사 책임은 다시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는 더 이상 침해 행위를 하지 말라 하는 이제 그 정지 책임입니다. 자기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정지하는 거죠. 침해 행위를 정지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그 정지 책임은 보통 이미 만들어 놓은 그 저작권 침해 물품 또는 그 침해 행위에 사용된 물건 그런 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폐기하는 뭐 이제 그런 조치도 있고요. 하여튼 어떤 더 이상의 침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제 정지 책임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책임은 그 침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그러니까 금전적인 배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지 책임은 어떤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손해배상 책임은 금전적인 배상을 하게 하는 것인데 이제 이 두 가지가 이 민사 책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지 책임이란 건 뭐냐? 말씀드렸다시피 정지 책임은 더 이상 침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불법으로 제조된 음반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폐기하거나 그 음반 제조에 사용된 기계 장치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폐기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합니다. 또 뭐 유튜브에 올린 불법 영상물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그 영상을 유튜브에서 삭제하고 더 이상 올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어기고 다시 또 같은 영상물을 유튜브에 올리면은 이제 그런 위반 행위를 또 하게 되면은 그 위반 행위 1회당 얼마 하는 식으로 이제 그때 가면은 금전 배상을 하도록 합니다. 이런 방식을 간접 강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 전체가 아니라 그 어떤 작품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분만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300페이지짜리 책 중에서 30페이지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법원은 일반적으로 그 책 전체를 폐기하기보다는 침해 부분만 삭제하거나 폐기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반된 부분만 삭제하거나 폐기하도록 명령하는 것이죠. 자, 이런 명령을 받게 되면 그 책을 출판하는 출판사는 해당 페이지를 잘라내고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 전체 300페이지 책 중에서 그 위반된 30페이지 부분을 잘라내고 그리고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것이 어렵죠. 그래서 이런 책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 책을 모두 수거를 하고 새로 인쇄를 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이제 보통입니다. 반면에 영상의 경우에 뭐 1시간짜리 영상에서 10분 정도가 저작권을 침해했다. 그럼 이제 그 부분만 편집해서 삭제하면 되죠. 이렇게 이제 영상의 경우에는 편집을 해도 티가 나지 않게 이제 편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뭐 편집 기술이 아주 발달을 해가지고 그 뭐 등장인물 10명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뭐 드라마든 뭐 아니면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든 10명이 진행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불법 행위에 관련이 됐다거나 아니면 이제 아주 나쁜 소문이 났다거나 해서 그 한 사람만 잘라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그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분명히 10명이 막 어울려서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뭐 컴퓨터 그래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조작을 해가지고 한 사람만 잘라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에서 일부분이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는 해당 부분만 드러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뭐 영상의 배경음악이 저작권을 침해했다. 그럼 배경음악만 드러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음악으로 대체를 한다든가. 이래서 그 전체 영상을 폐기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 위법한 부분만 편집해서 잘라내고 나머지 부분은 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의 경우에. 그러나 이제 책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그렇지만 어떤 작품 속에서 그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부분이 질적으로나 또는 양적으로 비중이 아주 큰 경우에 또는 그 침해 부분만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작품 전체를 삭제 또는 폐기하도록 그렇게 법원에서 명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심의를 해보니까 피고가 제작한 콘텐츠 중에 예를 들어서 뭐 한 70% 정도가 저작권을 침해한다 했다. 그런데 그 부분만 드러내기에는 그 부분의 비중이 너무 크다 하면은 비록 그 침해 부분은 70%고 나머지 30%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그 작품 전체를 그 피고의 콘텐츠 전체를 폐기 또는 삭제하도록 이렇게 판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 그 한때 큰 인기를 끌었던 그 P2P 서비스 소리바다라고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게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저희 때 이제 굉장히 그 유행을 했던 그 P2P 서비스인데요. 그러니까 이용자들끼리 MP3 파일, 음악 파일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사이트였죠. 지금은 이제 소리바다가 합법 사이트로 그 전환을 해서 지금 정상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한때 이 소리바다가 이제 공유 서비스를 무료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많은 그 불법 MP3 파일들이 이 소리바다 시스템을 통해서 유통이 됐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 소리바다는 이제 여러 차례 법원에 판결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에서 법원은 이 소리바다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MP3 음원 중에 90% 이상이 불법 음원이다. 그래서 비록 10%의 적법한 그런 파일들이 올라 있지만은 이 사이트 전체에 대해서 폐쇄 조치를 명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재판에서 어떤 사이트 전체에 대해서 폐쇄 조치를 명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그 사이트에 올라 있는 불법 콘텐츠만 삭제하도록 하는 이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 사이트나 그 게시판 등 그런 각종 플랫폼 운영자를 상대로 해서 저작권 침해 영상물을 비롯한 그런 불법 콘텐츠의 전송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령하는 그런 경우에는 피고가 운영하는 무슨 사이트에서 그 불법 영상물들을 삭제해라, 이제 이런 명령을 내리는데요.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본다면 그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이 플랫폼 운영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이제 여기 피고가 어떤 이제 그 뭐 소리바다 사이트면 소리바다 사이트 또는 뭐 어떤 웹하드 업체면은 웹하드 업체, 그 피고가 운영하는 무슨 사이트, 이 사이트가 이제 그 P2P 사이트나 또는 웹하드 사이트가 되겠죠. 또는 무슨 뭐 다른 사이트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를 통하여 그 이용자들이 원고의 무슨 영상물, 이제 이 영상물이 뭐 100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지난번 웹하드 사건, 한동안 그 공유형 웹하드에 대한 사건이 상당히 시끄러웠죠. 이 웹하드에 불법 음란 영상물들이 올라 있어서 많이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는데, 그 웹하드 업체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들어가 보면 뭐 막 10만 건씩 이렇게 불법 음란 영상물들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영상물의 목록을 뭐 10만 건이면 10만 건 이것을 이제 쭉 그 별지로 첨부를 해서 그 영상물들이 들어있는 일체의 디지털 파일을 원고의 동의 없이 공중의 다운로드가 가능한 상태로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웹하드 업체 또는 P2P 업체가 운영하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이런 불법 영상물들 그런 것들이 업로드 되거나 다운로드 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라, 이런 명령을 하는 거죠. 이런 식의 판결을 하면서 제2항으로 만약에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 1회당 금 얼마를 원고에게 지급하라. 보통 이 항과 같은 경우를 간접 강제라고 합니다. 이제 간접 강제라는 것은 이제 이 어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대신에 뭐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람을 잡아 가둘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 금전 배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일종의 간접적인 강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강제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간접 강제를 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불법 영상물들을 뭐 유튜브에 올린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이트에 올린 이런 직접 침해자를 상대로 해서 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제 보통 판결 주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피고는 직접 올린 사람이죠. 이용자가 되겠죠. 직접 올렸던 이용자, 그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그 사이트를 이용하는 그 피고는 원고의 무슨 영상물을 복제 배포 또는 공중 송신해서는 안 된다. 이제 공중 송신이란 것이 뭐 인터넷을 통한 전송도 있고요, 또 방송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 이제 공중 송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항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간접 강제죠.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 행위 1회당 금 10만 원을 뭐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20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이건 이제 법원에서 임의로 결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간접 강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1항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만약에 거기에 위반되면은 금전 배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강제한다는 의미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정지 책임에 대해서 봤고요. 또 이제 다음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손해배상에 대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